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 클럽 DTS 교육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12강 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공부하겠습니다. 문학은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예술입니다. 이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4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작자하고 독자와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 작품을 만드는 데에는 작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매개로 해서 작품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자가 쓴 작품, 이 작품은 현실을 매개로 한 예술적인 여과를 거쳐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독자가 읽고, 이 작품을 독자가 읽고 이 작품이라든가 그 작가가 처해 있는 역사적 현실이라든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비평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서 1, 2, 4는 이게 작품 외적인 증거에 의한 얘기가 되겠고, 3은 이 작품 자체에 대한 내적 증거에 의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예를 들어보면은 윤동주의 서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정도는 외워두는 것도 좋겠어요. 이러한 시가 있을 때 이것을 아까 4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감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작품을 읽고 부끄러운 삶을 강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도덕적 순결성을 결의하는 시인의 성찰적 태도다 하면은 이것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서입니다. 이 작품을 일제강점기에 암담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고뇌의 삶을 살고 있는 민족의 시대적 아픔을 반영한 것이다 하면은 이 작자가 처해 있는 일제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이것을 이 시는 별과 바람의 상징적 이미지 대립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동주의 작품은 이렇게 서로 대립관계로 명암의 대조로 표현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 바람, 별, 밤 이런 것이, 그래서 바람하고 밤은 부정적 현실, 별하고 하늘은 긍정적 지향하는 현실, 이게 대립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저런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로 감상하는 것이고, 4번째는 이 시는 우리와 같은 학생들에게 험난한 세상에 젊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그런 교훈적인 가르침을 이 시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건 독자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작자와 독자의 관계, 현실과 작품과의 관계, 이것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문학살의 시대 구분은 이제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대가 이제 변하고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제 언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술 사조가 변천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전후기, 근대, 현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학에서 그 장르로 얘기할 때는 서정문학, 서성문학, 극문학, 교술문학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정문학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시와 관계 있는 것이고, 서사문학은 소설과 관계 있는 것이며,
극문학은 이게 희곡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술은 수필문학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느냐 하면은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의 그 차이 때문에 포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고대가요, 향가, 소교, 시조, 경기체가, 사설시조, 악장, 가사, 창가, 그래서 자유시까지 오는데 이러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 장르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서사문학, 소설 쪽으로는 설화에는 이제 신화, 전설, 민담이 있고 가전체, 폐관, 고대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입니다. 또 극문학은 희곡으로서 고전, 인형극, 가면극, 창극, 근대, 심파극, 현대극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술문학은 객관적인 대상을 교훈 쪽으로 나타냈다. 보통 이것을 이제 교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수필과 현대 수필 이렇게 나눠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국문학사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장르들이 명멸해 왔어요. 그래서 현대까지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별도로 잘 공부를 해둬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서정 장르, 아까 시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아까 11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고전, 운문, 일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가요, 향가, 소교, 경기체가, 시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고대가요의 형식이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오진 않고 그 형식이나 내용면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향가는 특징이 이제 최초의 기록문학이다. 향찰로 표기되기 때문에 또 최초의 정형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구체 형체, 8구체 형체, 19구체 형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향가의 특징이고 서동의 그 작품. 그러니까 모든 게 작품으로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 작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형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점들을 보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소교 같은 경우는 고려 소교를 얘기하는 거죠. 평민문학입니다만 구전문학이기도 합니다. 경기체가 시조, 이게 시조 같은 경우는 오늘날까지 이 장르가 계속 이어오는 유일한 그 문학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고전 운문 2에 이제 그 다음에 악장, 가사, 사설시조, 창가, 신태지, 자유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장의 형식이 뭐냐 이제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용비어창가라든가 어린 청강제곡 같은 것이 이제 그 이조 창업을 그 찬양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2절 사구 형태로 되어 있다. 또 가사 같은 경우는 아주 대중문학으로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시조와 같이 3, 4조 4음보의 연속체로 되어 있다. 근데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연속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 지금 이제 2조 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로 오면서 상당히 문학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산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 과거에 짧은 고대 가요라든가 향가라든가 짧은 형식으로는 자기의 그 많은 감정을 다 토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기식으로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도 평시조에서 사설시조가 나온 것도 그런 시대적 양성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간이 신채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은 이제 갑오경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1896년 그 이전을 고전, 그 이후를 이제 근대, 현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현대에는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시에서 해계에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소년지라고 하는 잡지에 처음에 이제 발표된 6당의 작품이 그게 되겠고, 또 19년에 창조 창간호의 주요한의 불놀이가 발표됨으로써 비로소 현대 자유시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대 가요의 작품 하나를 통해서 고대 가요의 특징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이걸 이제 편편, 황조, 자웅, 상의, 여마, 지독, 수기, 여기 이제 황조가 얘기입니다. 황조가라든가 구지가라든가 공후인이라든가 이게 고대 가요인데 다 똑같이 사언, 사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언, 사구의 형태가 고대 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한자로 기록되어 있죠. 한시입니다. 한시가 가장 오래된 시가 이제 그 사언시, 오언시, 칠언시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그러니까 유리왕의 이게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현대어로 하면은 편편황조, 펄펄 나는 저 꾀꼬리요. 자웅, 암수가 상의 서로 정다 웃구나. 여마지도 나의 외로운 것을 생각하니 수기 여기 누구와 그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리요. 그래서 유리왕이 두 부인 중에 한 부인이 이제 중국으로 가니까 그 찾아 나섰다가 못 찾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제 씨름하고 있는데 그 꾀꼬리가 우는 걸 보고서 꾀꼬리는 저렇게 정다운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냐? 그래서 그 자기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멋지죠? 이 노래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라는데 대부분 시들 보면은 선경, 후정, 한시 같은 데에도 앞에는 경치, 뒤에는 감상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경, 자연 경치죠. 여기는 내 심정 이렇게. 그러고서 요거 이제 뭐 얘기가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개인 서정시다.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 서정시는 자기 감정을 토로했을 때 서정시라 그럽니다. 이 감정이입,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꾀꼬리가 감정이입된 게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꾀꼬리는 정다움 있죠. 정다움.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외롭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대조예요, 대조. 꾀꼬리는 저렇게 사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외롭냐, 그 대조입니다.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헐헐이라고 쓴 의성어나 의태를 쓴 것이 이제 감각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이입이고, 이 노래에 나타난 미의식 이런 경우도 문제가 많이 납니다. 우아한 어떤 자태나 모습을 나타냈을 때 우아미가 되겠고, 골개미는 해학 좀 웃기는 거, 코믹한 거 이럴 때 이제 골개미가 되겠고, 숭고미는 숭고한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걸 나타냈을 때, 비에는 슬픔. 이건 어때요? 나의 슬픔이죠. 외로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정서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앞에 것과 비슷하지요. 사구 형태로 한자로 써 있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앞에는 사언, 사구, 넉자, 넉자, 넉자. 구하, 구하, 수기, 여기, 번작이, 끼기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언, 사구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시가 고대가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은 한자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한자의 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음과 후운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이 이제 향찰이거든요. 향찰은 우리나라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서나 공주 님은 이게 이제 현대 그 언어학자라든가 문학자들이 이게 아마 15세기 때 이게 표기로
노래를 불렀으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가상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삼국유사에 이렇게 해석된 게 아니라 삼국유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밀, 몰래, 비밀스럽게요. 이게 시집갈 양자예요. 양치, 이거는 둘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남 몰래 얼어두고가 이게 이제 시집가두고라는데 이게 시집갈 가자예요. 얼다, 어른, 여기서 나온 건데 남녀가 서로 어울린다 할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동방을 이건 그냥 있고 이거 을자가 음차인 겁니다. 그리고 밤에 안고 가다. 이게 지금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훈차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안고 가다. 그래서 그 선화공주하고 이 소동이하고 밤에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서 논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화공주가 쫓겨나고 이제 소동이가 무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와 관계 있는 것은 삼원보 분설체의 구전문학이다. 이거는 이제 소교를 두고 하는 말이죠. 삼장육구, 삼사조, 사원보의 정영시다. 이거는 시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원사구 정영시로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거는 고대 가요를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구체 향철로 표기된 최초의 기록무다 이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설월이 설월았다 청산의 얘기 고대 고려 소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려 소교의 이제 형태는 어떠냐면은 설월이 랐다.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르랑 다르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렇게 해서 332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삼원보이죠. 요 이름을 많이 썼죠. 리드미컬하게 이게 민어적인 형태입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후렴구를 썼습니다. 얄리얄리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단체로 노래 부르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부 8년으로 되어 있는 노래인데 이게 지금 4연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를 볼 것 같으면은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는데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았다는 것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아주 소박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죠. 맞습니다. 두 번째, 너 울어라 우는구나 새어 자고 일어 우는구나 새어 이럴 때 이게 감정입니다. 내가 외롭거든요. 밤에 새가 우는 게 그 내 마음을 그냥 이입된 게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이 감정이입된 거예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우느라. 그러니까 외롭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이제 노래한 겁니다. 이렇쿵저렇쿵 하고 낮은 지나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것도 이제 외로움이죠. 그래서 외로운 사회에서 힘겹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요것은 이제 뭐냐면 가다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제 집에 이런 그 술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술독에서 나는 그 누룩이 아주 냄새를 콱 찔르니까 이게 고독하고 외로운 심정 어떻게 달랠 길 없으니까 술이나 한 잔 먹자라고 해서 힘겨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념의 감정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제 미리 얘기하면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이게 이제 초장이에요. 초장. 여기가 이게 중장입니다. 이게 이제 종장이에요. 이게 이제
사설시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장르를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뭐로 알아보느냐? 한수마, 새 한수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제, 음보, 이거 꺾어주는 거예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적이, 숫돌적이. 그래서 중장에는, 이런 것이 배목걸쇠 뚝딱 받고 크나큰 자물쇠로 깊숙이 채웠는데 이렇게 해서 음보가 좀 불규칙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설이기 때문에 좀 길죠. 병풍이라 덜컥 잡고 족자라 대그르 말고 어느 내 틈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중장입니다. 중장은 이렇게 사설조가 많아요. 아마도 이게 종장. 종장의 첫 기는 석자로 되어 있던 것이 아주 기본 형태입니다. 너 온 날 밤이면은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한숨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나타낸 거죠. 이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데 대상을 의인화해서 아주 해학적으로 아주 풍자해학적으로 잘 나타낸 것이 사설시조의 특징입니다. 의태어, 뚝딱, 더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표현이고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좋아요. 유사한 시어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청우형 문장을 사용했다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하자 그런 게 없어요. 의문형은 있어요. 의문형. 그래서 이게 4번이 답이 되겠고, 적은다. 이거는 이제 정철의 성미인곡입니다. 우리 국문학 작품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서포 만필에서 극찬했던 작품인데, 잠시 동안 기운이 다해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제 꿈에 같은 이제 꿈을 꿔야 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발아나니 이어나니 실컷 말씀드리고자 하니 눈물이 나 앞을 가려 말인들 어디하며 정을 못다 모기조차 매시니 건방진 개성 닭소리요. 그래서 잠을 깬 거예요. 허사라다 이님이 어디 간고 외결에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쉬어지고 죽어서 낙월 달이 돼가지고 이민 계신 곳에 번듯이 비추고 싶구나. 그러니까 각신님 달은 물론이거니와 굳은 비나 되소서. 비가 이게 아주 상당히 적극적인, 왜 달 비춰서 멀리서 연모만 하느냐. 비가 돼서 임을 한뻑 가서 쫓아가라. 그런 적극성을 띠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음보 3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시조이죠. 그 다음에 삼음보 분연체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소교죠.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소교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쓰고 있다. 이거의 함정입니다. 이게 지금 감녀의 말과 을려의 말입니다. 가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화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혁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임과 만나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꿈을 꿔야 된다는 얘기죠. 임과 만나 중단되는 계기. 이제 잠자다가 임을 만났는데 닭소리 때문에 깼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고, 임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 좋습니다. 달이 돼서 비치겠다. 이거는 이제 전해주는 매개체가 아니라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상으로 1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